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일러 윤성필입니다. 의학 박사 임종학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뵀더니 아무리 병원이라도 그렇지 여기 약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 약들을 준비해 주신 겁니까? 이것은 제가 매일 먹는 건강식품이에요. 이 많은 걸 매일 드신다고요? 예. 이보다 더 먹는데 네. 일단 있는 것만 좀 갈 것 같아요. 항노화 식품 먹어야 되죠.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힘들고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을 섭취를 해주면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부는 네. 표피, 진피, 피와 지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건물로 치자면 피와 지방은 그냥 바닥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토대라 하고 진피는 콜라겐이나 멜라스틴이 있어서 콜라겐이 단백질인데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철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이 그 사이를 채워줘요. 보습을 하는 네. 히알루론산이 세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철근하고 시멘트가 합쳐져서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제 단단하게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 표피는 이제 케라티노사이트 같은 것이나 피부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해주죠. 네.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 네. 쉽게 말해서 각질 있잖아요. 예.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도 보호하고 수분도 머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 사이사이에 기화가 벌어지지 않게 메워주는 이제 자연 보습인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셀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계통인데 저희들이 영양소를 먹는 것은 이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오일 같은 거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제가 항상 먹는 것을 한번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첫째, 식이유황 MSM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이 식이유황이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단백질, 콜라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하고 사이를 이제 이 황이 연결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것이 없으면 콜라겐이 좀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관절에도 좋고요. 또 모발에 켈라틴 원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모발하고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저는 또 당이 살짝 있어서 이걸 먹으면 당화색소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건강상 하루에 꼭 이 한 숟가락씩 꼭 먹고 있어요. 열어도 될까요? 가루로 돼 있어요. 네. 가루로. 그래서 엄청 귀여워요. 들어서 네. 마시면 돼요. 네. MSM은 꼭 네. 드셔야 돼요. 두 번째가 오메가3. 혈관하고 관절에 좋다는 오메가3. 이제 오메가3는 오일이라 생각하면 돼요. 필수 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되고 있습니다. 유수분의 밸런스를 잡아줘요. 그래서 혈관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뇌대사에도 좋아요. 네. 그리고 눈과 피부가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효과가 있는 것은 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영양소가 세포에 잘 흡수되게끔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이게 미세염증을 잡아줘요. 현대는 미세염증이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눈에 오면 백내장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예. 미세염증을 잡아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감마 리놀렌산이 있어요. 달맞이꽃 종자씨유라고 그래. 한 300mg짜리로 먹으면 염증을 또 이게 억제해주고 그래서 여드름에 좋아요. 오메가3랑 감마 리놀렌산이랑 같이 먹으면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50대 이상이 먹는 멀티비타민하고 미네랄입니다. 50대 이상 지나면 미네랄도 떨어지고 비타민도 꼭 필요해요. 필수 비타민은 꼭 먹어줘야 되죠. 비타민은 지용성하고 수용성이 있어요. 지용성은 A, D, E, K고 수용성은 C하고 B 계통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용성, 수용성 다 있고 여기다가 이제 마그네슘, 망간, 셀레니움, 아연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드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원장님, 저도 이제 멀티비타민을 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브랜드 있잖아요. 센트럼이 있고 하나씩 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어떤 거는 성분이 많지 않으면서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비타민을 고르는데도 여기 보면 함유량이 있어요. 네. 그 함유량을 조금 보고 고르시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 네. 멀티비타민 그렇게 따질 것 없이 하나 드시면 되고요. 아무 종류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어느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그것을 섭취해줘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멀티비타민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필요하다, A가 필요하다, 막 C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것만은 따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추가적으로 좋습니다. 먹는 게 좋군요. 그런데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좋은 루테인. 피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루테인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 성형외과니까 수술하니까 시력을 위해서 네. 이거 제가 먹습니다. 이게는 또 오메가3도 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성형외과 의사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은 에너지 대사하고 세포 대사에 꼭 필요해요. 사람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건 꼭 필요해요. 코엔자임 Q10. 이게 항산화 물질로서 나이가 40 이상 되면 떨어져요. 이걸 먹으면 좀 에너지가 생기나요? 에너지가 좀 생기죠. 활력이 좀 생기나요? 활력이 생기는데 먹으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 더 좋아지는 느낌이죠. 코엔자임 Q10 그리고 이게 이제 비타민 C죠. 가장 필요한 비타민 C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광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력, NK 셀이라 해가지고 면역 세포를 그냥 10배 정도가 증가돼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이 비타민 C가 필수입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리신이나 플로라인이라는 아미노산을 꼬이게 만들어주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돼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것은 500mg. 비타민 C는 대개 2-3시간 후에 피크로 올라가서 6시간 지나면 배출되니까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드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이라 많이 들어도 소변에 배출돼서 괜찮고요. 최소한 500 먹고 가능하면 한 2g 정도를 먹은 것이 이제 좋고 최근에는 메가도수라 해가지고 네. 10g까지도 먹어요. 비타민 C는 이제 산성이라 이거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으니까 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고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필요해서 이것은 항상 마셔야 돼요. 비타민 C를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 정도로 비타민 C가 중요하고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지 몰랐어요. 반드시 네. 먹어야 돼요. 아. 비타민이 모자라면 계열병이라 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터져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없어서 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이에요. 꼭 먹어줘야 돼요. 비타민 C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셀렉스. 네. 이것은 이제 단백질. 콜라겐 제품은 분자량이 커가지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PC 콜라겐이라 해가지고 분자량이 저분자로 펩타이드형으로 해서도 먹는데 그러면 흡수는 조금 된다고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먹는다보다는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드신 것이 나아요. 이게 쪼개져서 아미노산으로 해서 흡수가 되죠. 네. 근데 아미노산에서 콜라겐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이것을 마셔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먹습니다. 다음은 유산균. 유산균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수백 조의 그 균이 살고 있어요. 장유균이. 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85%, 네. 유해균이 15%가 돼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요새 용어가 있는데 네. 새로 생긴 용어예요. 예. 그것은 우리 사람의 DNA하고 이 안에 있는 세균의 DNA하고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아지면 세균의 DNA도 안 좋아지고 세균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도 안 좋아진다. 공생하는 거네요. 네, 공생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유해균을 조금 활동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게 유산균이 유산균의 역할이 하나죠. 이런 균이 나빠질 때는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이제 트름도 나오고 구취가 심해져요. 네. 구취가 심할 때는 또 유산균을 좀 먹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아, 마지막으로 초홍삼, 이제 발효홍삼입니다. 홍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죠. 네. 홍삼은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자연계에 없는 네. 물질이 나와요. 사포닌 중에서도 이제 RB1, RG1, RG2, RG3라는 사포닌 계통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냥 백삼을나 먹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네, 생삼을 먹었을 때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것이 만들어져요. 아. 특히 이제 RB1 계통은 혈류를 좋게 하고 이제 기억력 같은 것을 좋게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고 치매 같은 것도 예방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홍삼을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효소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먹는 홍삼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해를 잘 못한다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효화시키면 흡수율이 한 15배 이상이 돼서 15배나 높아져요, 흡수율이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발효 홍삼이 대세가 됐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에이메 대학의 신경해부학에서 홍삼 성분의
알비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네. 연구를 해서 이제 해마세포라고 해가지고 단기 기억에 춤춥니다. 홍삼에 알비안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해마의 이 영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몽골리안 저빌이라는 이제 몽고의 사막지가 있어요. 네. 그 사막지에 뇌 부위를 가는 혈관이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것을 가지고 한 몇백 마리를 이 비싼 홍삼을 홍삼보다도 그 지가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그 지가 비싸서 시간하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외국의 SCI 논문에 실려가지고 아.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네요. 홍삼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농도가 높은 것이 있고 발효홍삼도 뭐야라고 했더니 흡수율이 15배나 네, 높기 흡수율이 때문에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거죠. 흡수하는 효소가 없으면 홍삼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흡수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발효 홍삼을 먹는 걸 추천하는군요. 예, 추천하는데 항산화 효과가 좋아서 피부에도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피부에 콜라겐의 효과가 있는 것은 식이유황하고 단백질, 비타민 C가 거기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제가 추천을 합니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것은요 식이유황이에요. 비용도 싸고 다양한데 좋아지기 때문에 식이유황은 꼭 드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영양제를 뭐 챙겨 먹어야 된다. 그냥 남 얘기 같았거든요. 오늘 이걸 보고 캡틴이 직접 이걸 다 드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도 한번 이 제품들을 제가 구매해서 꼭 하루하루 챙겨 먹고 그리고 경과를 한번 나빠지기 전에 네. 미리부터 먹으면 좋아지고 예방이 되니까. 네, 캡틴께도 보고를 네네.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경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타민 C하고 MSM은 꼭 드세요. 나이도 알겠습니다. 젊으니까 오메가3까지는 필요 없어요. 오늘도 본인이 드시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귤러 윤성필이었고요. 의학박사 임종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